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곧 10만 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의 경고도 나왔습니다. 뉴요커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선 사전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일 사전투표 첫날에는 수천 명의 뉴요커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일요일 하루 동북부 2개 주를 방문하는 등 전날에 이어 유세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요일 낮 뉴욕 한복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주먹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일부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백악관은 지난 일요일 할로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할로윈 커스튬을 입은 어린이 수백 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7,270명 늘어난 892만 8,617명, 사망자는 269명이 늘어 23만 779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037명이 늘어 53만 2,685명, 사망자는 8명이 늘어 3만 3,573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912명이 늘어나 23만 3,533명, 사망자는 5명이 늘어 16,417명입니다. 한편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6만 8,099명, 사망자는 4,5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8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24일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한 주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곧 10만 명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보건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를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22일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은 8만 3,757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며 새 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기록인 7월 16일에 7만 7,362명보다 6천 명가량 더 많은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24일에도 저녁까지 전국에서 신규 환자가 7만 2천여 명이 보고됐고 최소한 6개 주에서 신규 환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 전염병 연구정책센터 소장 마이클 오스터홀름은 23일 밤 CNN에 출연해 코로나19 환자 수가 쉽게 6자리 숫자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스터홀름 소장은 통상 신규 환자가 발생한 뒤 2, 3주의 시차를 두고 사망자도 증가한다는 점을 들며 앞으로 3, 4주 뒤면 사망자도 가파르게 올라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1,994명의 신규 환자가 나오면서 5월 이후 하루 신규 환자로는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트위터에 우리는 여전히 팬데믹의 한복판에 있고 모든 사람이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이 바이러스에 지쳤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여름철에 재확산에 이은 이번 3차 확산을 소규모 모임이 주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며 사람들의 활동 공간이 바이러스가 퍼지기 쉬운 실내로 옮겨가면서 모임이 전염의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런 상황에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제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통제해야 하는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라면서 팬데믹은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즉각 행정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했다며 비난했습니다.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은 25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전염병의 대유행을 통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통제해야 할 것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다른 완화 분야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행정부가 왜 전염병을 통제하지 못하는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감기처럼 전염성 바이러스라면서 대유행은 통제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메도스 비서실장은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치료법이든 백신이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사망하지 않도록 적절한 완화책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이런 발언에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이날 밤 성명을 발표하고 행정부가 전염병 통제를 포기했다고 말했다며 미국 국민을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부통령 후보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패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해리스 후보는 정부가 대형 인명 피해에 대한 국가적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바로 이것이 그들의 연임 권리가 박탈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요커들이 사상 처음으로 대선 사전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지난 24일 사전투표 첫날에는 수천 명의 뉴요커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수시간을 줄 서서 기다린 끝에 투표를 할 정도로 인파가 몰렸습니다. 지난 24일 뉴욕에서는 사상 첫 대선 사전투표가 치러졌습니다. 첫날인 이날에 수천 명의 뉴요커들은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베이사이드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를 비롯한 투표소 곳곳에서는 유권자들이 몇 블락에 걸쳐 긴 줄을 서면서도 불평 없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정말 거짓말같이 의자를 준비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셨어요. 특히 어제는 굉장히 추웠거든요.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요. 정해진 시간 끝까지 투표하시는 것을 보고 휠체어 타고 나오시는 분들, 워커 끌고 나오시는 분들, 홈 헬스 에이드들의 부축을 받고 나오시는 분들. 이렇게 첫날 인파가 몰린 것은 우편 투표가 제대로 개표에 반영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가졌거나 11월 3일 대선일까지 기다릴 수 없는 유권자들이 현장 사전투표를 선택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은 뉴요커들은 이날도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했고 일부 유권자는 장갑까지 끼고 나왔습니다. 뉴욕에서는 지난해 주의회가 사전투표를 승인함에 따라 이번 대선부터 처음으로 사전투표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미 사전투표를 도입한 다른 주들에 비해서는 채택이 늦은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금까지 5,610만 명의 유권자가 현장 또는 우편 사전투표를 마쳤다며 100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뉴욕시에서도 470만 유권자 중 330만 명이 대선 당일까지 투표할 것으로 예상하고 70%의 높은 투표율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24일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했습니다. 투표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트럼프라는 이름의 남자에게 투표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우편 투표보다 현장 투표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플로리다 웨스트 팜비치에서 사전투표를 완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기 현장 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나는 트럼프란 이름의 남자에게 투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에서 경합주인 플로리다로 주소지를 바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개인 별장인 마러라고 리조트 인근 현장 투표소에서 사전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는 투표할 땐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기자들과 이야기할 땐 마스크를 벗고 현장 투표는 매우 안전한 투표 방식이라며 우편 투표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역대급 우편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편 투표가 부정선거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선 불복까지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날 투표소 밖에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깃발과 손 팻말 등을 들고 트럼프 대통령을 맞았고 4년더라는 구호를 연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은 아직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언론들은 그가 대선 당일인 11월 3일 델라웨어에 직접 투표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에 막바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일요일 하루 동북부 2개 주를 방문하는 등 전날에 이어 유세 강행군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어쨌든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오후 뉴햄프셔주 런던대를 방문해 공항에서 유세를 벌였습니다. 뉴햄프셔주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근소한 차이로 패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이번 대선의 가장 큰 우려는 가짜 투표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고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세금을 인상할 것이라며 공격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지만 어쨌건 그것은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이 개발되면 빠르게 보급될 것이라면서 전염병을 빠르게 종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북단 메인주로 이동해 제2하원 의원 선거구의 한 과수원을 방문해 즉석 연설을 하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대선은 각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거인단을 차지하는 승자 독식 방식이지만 메인주와 네브라스카주는 예외입니다. 이들 주는 상원 몫인 선거인단 2표는 주 전체 다득표자에게, 하원목의 선거인단 표는 각 선거구에서 이긴 후보자에게 배분됩니다. 메인주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지만 이 선거구는 격차가 좁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표적 격정지인 플로리다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50%로 트럼프 대통령을 약 2%포인트 앞서고 있는데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4% 앞섰고 조지아에서는 동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CBS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에 의뢰해 25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후보는 11월 대선 대표적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50%대 48%로 트럼프 대통령을 불과 2%포인트 앞서고 있습니다. 플로리다는 11월 대선에서 선거인단 29명을 좌우하는 주로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1.2%포인트 차로 패배했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쿡 폴리티컬 리포트, 인사이드 일렉션스, 크리스털 볼 등 초당적 정치 분석기관 수치를 합산해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하기 위해 기묘한 지역으로 플로리다를 꼽은 바 있습니다. 역시 격전지로 꼽히는 노스캐롤라이나에선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51%대 47%로 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고 조지아에선 49%대 49%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이들 세 지역에서 주로 30세 미만 젊은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인 지지율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낮 뉴욕 한복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타임스퀘어 한복판에서 서로 욕설을 주고받았고 주먹 싸움까지 벌어지면서 일부는 구급차에 실려갔습니다. 어제나 뉴욕 한복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물리적 충돌을 중단시키기 위해 뉴욕 경찰이 출동하고 7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대인들이란 단체가 중심이 된 트럼프 지지자들은 전날인 토요일 오전부터 픽업 트럭으로 행렬을 구성해 뉴욕 전역을 누볐습니다. 픽업 트럭 행렬은 성조기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 지지 문구가 인쇄된 깃발들로 장식됐습니다. 일부 뉴욕 시민들은 트럭 행렬을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계란 등을 던지기도 했지만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픽업 트럭 행렬이 뉴욕의 중심인 타임스퀘어에 진입한 뒤 마치 트럼프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던 시민들을 막아서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럭에서 내려 트럼프 반대파와 욕설을 주고받았고 주먹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격렬한 충돌 탓에 일부 시위자들은 구급차에 실려가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시위 현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목격됐다고 전했지만 줄리아니 전 시장은 라디오 출연 후 차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시위대와 마주쳤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렇게 올해 대선은 경쟁도 심하고 집회나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도 다분한 것으로 전망되면서 뉴욕 경찰도 미리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NYPD는 맨하튼 자영업 단체 대표자들에게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도 대비를 하라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소속 경찰관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시위 대응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NYPD가 22일 밤 맨하튼 자영업단체 대표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선거일을 앞두고 새해 전야나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추수감사절 행진과 같은 중요 행사 때와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서한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대선 전까지 가게 앞 길가나 광장에 놔둔 가구와 쓰레기통, 화분을 치울 것을 요청하면서 올해 대선은 매우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집회나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NYPD가 신임 대법관 인준과 대선 후 광범위한 소요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에 미리 준비해왔다고 전했습니다. NYPD는 지난 7월부터 소속 경찰관 3만 5천 명을 대상으로 시위 대응 훈련을 진행했고 대선 투표소를 대상으로 추가 보안 조치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뉴욕 소상공인들도 지난 여름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일부 시위대의 기물 파손과 약탈을 경험한 만큼 스스로 대비에 나서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맨하튼 미드타운의 일부 상점들은 가게 가림막으로 쓸 합판을 미리 구하거나 경비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선거일 무렵 폐점 시간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백악관은 지난 일요일 할로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할로윈 커스튬을 입은 어린이 수백 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했고 아이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하에 사탕을 받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백악관은 슈퍼히어로와 유니콘 등 할로윈 커스튬을 입은 어린이 수백 명을 백악관으로 초대해 할로윈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대통령 부부가 직접 사탕을 나눠주던 예년의 방식은 사라졌고 대신 아이들이 백악관 잔디밭길을 걸으며 개별적으로 준비된 사탕을 받아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먼 거리에서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특히 자신과 멜라니아 여사를 흉내낸 두 아이들을 향해 웃음을 터뜨렸고 카메라를 향해 함께 포즈를 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방역을 위해 만 2세 이상 모든 어린이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고 이벤트를 준비하고 사탕을 나눠주는 직원 전원에게는 장갑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백악관은 초청받은 아이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행진을 시작했고 걸어가는 길목마다 손 소독제가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부부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주민들 대부분은 행사나 예배 장소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지난달 24일부터 3주 동안 양성 판정을 받은 주민들을 추적한 결과 확진자 가운데 55%는 환자 2명 이상이 참가한 행사나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응답자 가운데 17%는 예배 장소에 간 적이 있다고 답했고 6%는 차일드 케어 센터나 프리스쿨에서 또 7%는 학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확진자 3천여 명은 식료품점과 같은 소매점을 방문했고 1,400명은 야외 공간에서, 600명은 음식점, 500명은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2,773명 추가되면서 연일 증가 추세가 이어지자 재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최근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가을 모기가 급증하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질병 확산의 주요 매개체일 뿐만 아니라 소두증을 일으키는 지카 바이러스 등의 확산을 다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크라멘토 카운티에 거주하는 20대 여성 마티 놀란 씨. 지난 2주 동안 모기에게 14군데나 물렸습니다. And I started getting bites all over my leg. I still get a little scared though, because you never know. 가을 모기의 기세가 심상치 않자 방역 당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기본적인 방역 작업은 물론 모기가 집중적으로 출몰하는 지역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모기 퇴치기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역 당국의 이례적인 조치는 전염병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독감 시즌까지 겹친 마당에 가을 모기의 기승은 전염병 확산의 불길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댕기열과 치킨군니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까지 나옵니다. Dengue and chikungunya, they cause different symptoms such as fever, headaches, fatigue, joint pain. 증상도 독감이나 코로나19와 비슷해 특히 면역력이 약한 노인층과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인 만큼 야외 활동 시엔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거나 피부에 뿌릴 수 있는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모기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 주변의 물 웅덩이 등은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기 기피제나 전자모기향 등은 모기 퇴치 효과가 크지만 일부 제품엔 살충제 성분이 포함돼 있어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매사추세츠 천관위는 보스턴 시내에서 120여 장의 투표지가 든 투표 투입함 한 개가 고의로 방화한 듯한 불에 타버렸다고 발표했습니다. 불에 탄 투표함은 보스턴 시내 중심가의 공공도서관 앞에 설치된 투표함으로 25일 새벽 4시께 발생한 불로 타버렸고 주정부는 즉시 연방수사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국은 122장의 투표지 가운데 87장은 아직 기표 내용을 판별할 수 있어 복원이 가능하다며
24일 오후부터 25일 새벽 4시 사이에 표를 투입한 사람이 자기 표의 처리 결과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보스턴 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식당과 주점들을 대상으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행정명령을 위반한 업소가 또 21곳이나 나왔습니다. 이로써 뉴욕주가 단속 시행 후 주류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업소는 뉴욕시를 포함해 주 전체에서 총 238개로 늘었습니다. 이번에 주류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21개 업소 가운데 9개 업소는 뉴욕시에 있는 식당과 주점들로 퀸즈 소재 업소 4곳도 포함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델타 항공이 400명이 넘는 마스크 착용 거부 승객을 탑승 금지 명단에 올렸습니다. 25일 ABC 뉴스는 에드 바스티안 델타 최고 경영자가 22일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이번 주를 기준으로 우리의 마스크 요구 정책에 응하지 않은 460명을 비행 금지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항공사들은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승객들에 대해서 향후 탑승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27일 실시됩니다. 펠팍 보건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펠팍 소방서 앞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 행사가 열립니다. 펠팍에 사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선착순 150명까지 누구나 무료로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고 문의는 펠팍 보건국 전화 201-585-4105로 할 수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0도, 섭씨 16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섭씨 1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때때로 구름이 끼겠습니다. 목요일은 비가 내리겠고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